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의생명과학탐구 동아리 휴먼의 단장 윤태웅이라고 합니다. 앞서 강연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이상의 퀄리티, 즉 최고의 강연을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강연 정도는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바모스. 자, 제가 열심히 고민해서 선택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지배할 만한 벼락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드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강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벼락부자보다 조금 더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류는 70억 인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지구를 뒤덮고 지구를 뒤엎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우리 인류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지구의 지배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에 등장한 지 겨우 8만 년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보다 앞서서 지구를 지배한 선배 생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선배 생물들에게서 지구를 지배하는 법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진부하고 유치한 설정이지만 저와 같이 타임머신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38억 년 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억 년 전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의 대선배 생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의 바른 배재고생답게 90도로 인사를 하기에는 조금 미개해 보이고 원시적인 것 같은 이 원핵 생물로부터 생물은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물의 역사를 제가 여기서 전부 설명한다면 전 아마 4시간 정도는 강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네,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짧게 그리고 주요한 지구의 지배자들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억 년 전에서 33억 년을 점프하면 5억 년 전이 나오게 됩니다. 5억 년 전 고생대를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지구의 지배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삼엽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삼엽충들은 2만 3천여 종가량의 본인들의 종들을 퍼뜨리며 당시 고생대 바다를 지배했습니다. 이 삼엽충들의 생존 방식은 매우 간단한데요. 오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에게 말을 걸고 대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시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고 했는데 아니요, 죄송해요. 저 저녁 이미 먹었어요. 지금 3시인데? 라던가 내일 영화 같이 보러 가실래요? 라고 대시했는데 죄송해요. 저 그 영화 이미 봤어요. 그 영화 내일 개봉인데? 라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상대방이 무엇을 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리 듣고 온 예습한 학생들 매우 좋아요. 철벽을 친다고 하죠. 삼엽충들은 이 철벽으로서 자신들의 몸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잘생긴 남자, 그러니까 송중기가 나타나서 대시를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방패는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턱이 있는 유학 어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유학 어류들의 등장과 함께 삼엽충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고 결국 고생대말 대멸종에 멸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구의 지배자를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지구의 지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유명한 생물입니다. 이 두 번째 지구의 지배자는 길고 쭉 뻗은 다리가 특징입니다. 과거의 지배 파충류들은 기역자 휜다리를 가지고 걸었던 반면 이 파충류들은 긴 각선미를 이용해서 쭉 뻗은 다리로 발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룡들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리고 백악기 거쳐가면서 다양한 종들 번성시키고 중생대 지구의 지배자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6,500만 년 전 운석 충돌 등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심지어 공룡의 비관적 세계관으로 공룡들이 집단 자살을 했다라는 학설 또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자살이 위험하다는 뜻이죠. 아까 강연 잘 들으셨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룡들이 멸종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룡들이 과연 멸종했을까요? 저도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공룡들이 정말 전부 멸종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우리의 야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출출할 때 밤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배달 아저씨를 천사로 하여 우리의 식탁 위에 강림하시는 종교죠. 그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습. 예, 그렇습니다. 치킨이라고 하죠. 이 치킨으로부터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닭에서부터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거 대멸종의 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멸종의 때에서 살아남은 한 무리의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깃털공룡이라고 부릅니다. 이 깃털공룡들은 깃털이 달린 소형 수강류들이었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신우님과 조금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케라틴 물질로 이루어진 다리, 너무나도 비슷한 골격 구조, 그리고 조류는 알에서는 꼬리를 가지거든요. 발생학적인 증거들까지 이 둘이 먼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깃털 공룡들이 살아남아 진화하여 조류가 되었다는 가설을 정설로 받아들였고 우리는 현재 그들을 조류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조류강, 그러니까 공룡 상목의 마지막 후손 중 종명 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룡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똥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봅시다. 삼엽충들이 철벽을 쳤던 이야기, 그리고 공룡들의 다리가 늘씬했고 깃털이 달린 공룡들이 새가 되어 지금도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과거 지구의 지배자들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각자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구심이 하나 드는데요.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우리에게는 특이한 가피도, 늘씬한 다리도, 아니면 깃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죠. 이 손은 너무나도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에 적응할 필요조차 없이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손의 힘 덕분에 인류는 등장한 지 겨우 8만 년 만에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지만 그 대가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우리는 댐을 만들었고 그리고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생겨난 것은 6차 대멸종입니다. 6차 대멸종은 다른 대멸종들과는 조금 다른 대멸종입니다. 우리가 대멸종이라는 키워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주로 이런 것을 상상하기 마련입니다. 하늘이 뒤집히고 운석이 떨어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지구 멸망 같은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생각하신다면 제6차 대멸종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그 자체인데요. 이 우사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지를 밀어내야 했고 건초를 키우기 위해서 땅을 황폐화시켰으며 이 도시를 짓기 위해서 산맥을 깎고 생물들의 서식지를 밀어냈습니다. 이러한 6차 대멸종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 6차 대멸종은 우리의 손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만 계속한다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6차 대멸종의 멸종 속도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원래 1만 년 동안 두 종이 멸종하던 포유류들은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킨 지 500년 만에 77종이 멸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척추동물의 멸종 속도를 154배가량 빠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척추동물들은 종당 58%가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멸종이라는 키워드는 생물종의 70% 이상이 멸종할 때 주로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6차 대멸종은 아직 진행 중이고 아직 막을 수 있는 구석 또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과거 우리는 기온이 3, 4도 오른다는 협박으로 개발을 멈추라는 말을 학교에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겨우가 아니죠. 좀 많이 덥죠. 이 여름이 조금 더 더워진다는 협박과 몰디브가 침몰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의 이 시원한 에어컨과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편한 자동차를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생물학을 공부하였고 현재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과거 지구의 지배자들은 비록 우리처럼 뛰어난 지성을 가지지도 뛰어난 손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억 년 살아남아 심지어 공룡은 현재까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성 그리고 훨씬 더 뛰어난 능력으로 8만 년 만에 우리 손으로 대멸종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우리는 운석 충돌조차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운석 충돌보다 더한 대멸종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생각 없고 무책임한 개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척추동물의 90% 이상은 멸종할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우리 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벌만 멸종한다고 해도 인류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을 정도로 생물들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물들이 멸종하다가는 6차 대멸종의 끝은 인간의 멸종이 되겠죠. 이러한 첫 번째 선택지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 또한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선택지는 우리가 이 손의 힘을 우리가 배운 대로 쓰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고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이런 사소한 노력들과 사회책과 과학책에서 배웠던 단순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에 적응한 지구의 지배자가 되어 더 오랜 세월 살아남을 수 있고 심지어는 운석 충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번 강연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구를 지배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봅시다. 수백 년 만에 사라질 수 있는 회색 지구의 실패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십억 년이고 장수할 수 있는 푸른 지구의 지배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해답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